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슈어테크라는 말 최근에 들어보셨나요? 인슈어테크, 이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보험 서비스 전반에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디지털 손보사 1호가 이미 탄생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 서비스, 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상생활 보장 상품의 개선을 돕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보험 상품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 보험 설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가성비 높은 수술비 플랜입니다. 보통 오늘 주제를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살면서 수술 몇 번 한다고 가성비 높은 수술비 플랜이 꼭 필요할까? 실손보험 하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좀 품게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일단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실손보험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비 플랜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역설적이네요.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너무 커가지고 갱신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는 뭐 전혀 새롭지도 않은 기사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이를 먹어서 노후가 됐을 때까지 이 실손보험을 과연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비싸서 실손보험도 없는데 그나마 이런 수술보험까지도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참 걱정이 되는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수술비가 든든하면 좋겠죠. 하지만 진단금도 이제 보장 준비를 든든하게 해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진단은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진단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수술은 수술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번거로울 거고 수술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진단비를 더 넉넉하게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네, 진단비는 정말 중요하죠. 더군다나 진단비는 말씀처럼 진단만 받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줘야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아, 네. 상대적으로 또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 대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죠. 돈 많이 드는 대표적인 질병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다음 도표는 40세 기준의 남자의 보험료를 비교한 겁니다. 진단비 1,000만 원당 저렴한 보험 회사와 비싼 회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당 최하 10,000원에서 최대 17,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뇌졸중 진단비는요, 1,000만 원당 8,000원에서 그리고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뇌혈관 진단비의 30% 정도의 보험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뇌졸중 진단비를 4천만 원 정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가 35,000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정도까지 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진단비 2천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한다면 저렴하게는 약 23,000원에서 비싸게는 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므로 보험료의 차이가 12,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조합하게 되면 보험료를 절감하면서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또 그렇네요. 이 진단비 역시 좋은 보장은 또 보험료가 비싸다는 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잘 조합하는 게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수술비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진단비는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받으면 지급이 되는 돈이지만 진단은 한 번밖에 받지 못하죠. 수술비는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수술비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제 가성비 높은 수술비 보험이라고 정했는데요. 단지 보험료만 저렴하다고 해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소소한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 한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 자금이 나오고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수술비는 대부분 수술 1회다. 수술비가 나오면서 같은 수술로 해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마다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거죠.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수술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수술한 사람은 없듯이 매번 이제 몇 년 간격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비가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수술비 보험 따로 준비해야 하나 했던 분들 왜 준비해야 하는지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잘 알아보셔야겠죠? 이 수술비, 이 질병이 많은 만큼 수술비 보험 관련된 종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려고 할 때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술비 특약이 여러 회사들에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저희들이 오늘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수술의 모든 종류를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서 그 종에 해당이 되면 지급해드리는 바로 종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어떤 수술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1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백내장이라던가 유실금 혹은 치액 수술 같은 것들이 바로 1종이죠. 굉장히 가벼운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맹장 수술이나 용종 제거술 같은 것들이 바로 2종이고요. 3종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혹은 담낭 제거술 같은 것들이 있고 4종은 신장 수술이라던가 방광과 관련된 수술, 그리고 5종으로 가면 심장 수술이라던가 뇌 수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5종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중대하고 어려운 수술들이고 그렇네요. 네. 그렇게 갈수록 보험금도 좀 더 많이 지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양한 수술들을 바로 이 종수술비 특약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요. 이 종수술비가 그동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손해보험사에서도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의 종수술비가 조금 더 저렴하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떠나서 그냥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해보험사에는 이렇게 숫자가 붙은 수술비들이 많습니다. 7대, 16대, 32대, 64대, 74대, 72대, 그리고 최근에는 100일대까지도 보장을 하는 수술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중대한 수술을 보장을 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간단한 수술 보장이 좀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7대 질병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위 12지장 궤양, 만성 하기도 질환 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7대를 포함한 그 외에 질병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7대에서 보장했다고 해서 16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7대에서 한번 받고 16대에서도 받고 그리고 64대가 있다면 64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만 잘 구성을 하면 몇 천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100일 대 수술비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살면서 뭐 수술 100번 할 일은 없겠지만 어떤 수술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숫자가 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 안에 포함된 모든 질병들이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가입 금액 전부를 받는 수술에 포함되기도 하지만요. 또 일부는 가입 금액의 10% 또는 50% 이런 식으로 지급받는 수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 60대 질병 수술이라 한다면 뇌와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수술로서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 원. 그리고 담석증이나 생식기 수술 같은 거는 가벼운 수술로서 가입 금액의 10%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는 맞아요. 네. 경우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또 종종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해로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는 상해 수술비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즘 교통사고나 외상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개복 수술이나 개두 수술 같이 심각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수천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해 수술비나 뇌, 내장,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성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막 많이들 하시는 수술 요즘은 어르신들 인공관절 수술도 있을 거고요. 뭐 백내장이라든지 또 항문외과 치질이라든지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이런 수술들, 흔한 수술들도 수술비 보험으로 혜택을 잘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질병들의 수술 외에도 작은 수술부터 중대한 수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계해서 추천드렸던 플랜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치액 수술비를 받았었을 때 150만 원. 그리고 여성분들이 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라는 맞아요. 예, 주변에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1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는 심장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 수술을 했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각 보험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가입을 원하신다면 항상 비교하시고 어떤 보험이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보험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지 분석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연령대마다 많이 하는 수술도 다르죠. 제 주변에는 뭐 무지해반증 수술 젊었을 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나이 드시면 백내장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좀 하시잖아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하는 수술이 다른 만큼 연령대별로 수술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리거나 젊을 때는 아무래도 활동적이다 보니까 많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상해와 관련된 수술비들, 예를 들어서 골절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하게 되는 수술들을 보게 되면 백내장 수술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척추 수술이나 인공관절 치안 수술 같은 근골격계 같은 수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년 이후에 이제 수술비 보험으로는요, 안과 관련 수술 또는 관절과 골절과 관련된 그런 수술 등을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연령대별 추천 플랜과 그 내용 그리고 대략의 보험료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뭐 10대부터 볼까요? 네네. 어린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략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뇌, 심장 수술비, 5대 기간 수술비, 그리고 상해나 질병의 1호종 수술비 이 정도만 그리고 또 16대에서 100대 수술비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넣어서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는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또 60대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비에다가 인공관절 수술비라든지 추간판 수술비 정도 하게 된다면은 5만 원 선에서 부담 없이 이제 100세까지 보장이나 90세까지 보장될 수 있는 수술비 정도가 잘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입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보고요. 톡톡 보험 설계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 이럴 때 든든한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요. 쉽고 재미있는 톡톡 보험 보고서와 함께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이웃 사촌인 창희와 찬희.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성격이 비슷한 두 사람은 서로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데요. 오늘은 창희에게 급한 볼 일이 생겨 찬희가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했습니다. 아유 근데 언니 근데 언니 좀 미안해서 어쩌나 급한 볼일 때문에 우리 훈이 좀 아이고야. 잠시 한번 봐줘.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방문 닫고 다 들어가는데 훈이 얼마나 귀엽니? 나는 그냥 훈이만 보면 애 키울 때 생각나가지고. 야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볼 테니까 일 보고 와. 알았지? 우리 훈이 응. 방금 잠들었으니까 1시간 2시간이면 끝거든. 잘 부탁할게 언니. 아유 걱정하지 마. 애들은 그냥 푹 자야지 쑥쑥 크는 거야. 너 진짜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언니는 훈이가 언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 다 보고 천천히 와. 천천히. 오랜만에 나가는데 일 다 보고 천천히 와. 알았지? 알았어. 그래 그래. 나 훈이 장갑 그래도 얼른 보고 갈게. 그래. 낮잠이 좀 길어진다 싶을 때쯤 잠에서 깬 훈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니야 앉아. 괜찮아. 훈아 엄마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훈이가 이모랑 잘 놀고 있으면 금방 오실 거야. 아유 훈아 엄마 없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없었어. 속상했어요 우리 훈이. 아우 얘가 놀랬나 왜 이러지? 그래. 훈아 우리 훈이 펭수 좋아해 펭수. 아유 역시 요즘 애들이 휴대폰이라니까. 우리 훈이 펭수 보고 있으면 이모가 간식 맛있게 해서 갖다 줄게요. 안 들려. 아이고 대단하네. 요즘 펭수 놀이에 푹 빠져있는 훈이. 배가 고파도 아파도 짜증이 나도 펭수만 보여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요. 오늘도 펭수 따라하기에 신이 난 훈이 핸드폰을 들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왠지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아플싸 찬이의 핸드폰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펭수. 아니 훈아 왜 무슨 일이야 왜 우리 훈이 무슨 일 있어 왜 펭수가 뭐래? 왜 뭐? 이모 핸드폰 다 망가졌어. 펭수 안 나와. 어머 이거 훈아 이게 지금 이모 핸드폰이니? 오마이갓 이모 할일도 안 끝났는데. 나 펭수가 다 망가졌다고. 펭수가 안 나온다고. 펭수가. 훈아 저기 이모가 식탁에 맛있는 간식 해놨으니까 가서 얼른 먹고 있어. 그러면 이모가 펭수 다시 나타나게 해줄게. 얼른 먹어. 얼른 가서 먹어. 얼른. 펭수 나오게 해줄 거야? 펭수 나오게 해줄게. 먹고 있으면 돼. 오, 그렇지. 얼른 가가지고요. 간식 맛있게 먹고 있어요. 펭수. 걱정하지 말고. 어머야, 하나님 맞서서 이거 웬일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야, 언니.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전화도 안 되고. 아니, 저기, 그게, 훈이가, 사고를 쳤다, 얘. 훈이가 내 핸드폰을 박살을 냈어. 아이고 또 훈이가 또 만삭이었네요. 아이고 언니 죄송해서 어떡해요. 훈이 보는 것도 힘들 건데. 아니 언니 전화기까지. 아유 야야야 간식 만들러 갔다 온 그 잠깐 사이에 그냥 휴대폰을 박살을 냈지 뭐니. 아유 깜짝 놀랐다 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으로 완전 싹 다 새 걸로 다
다 이렇게 보험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아니 그 보험으로다가 그게 처리가 돼? 그런 보험이 다 있어? 아이고, 우리 훈이가 워낙 말썽 많이 피우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보험을 하나 들어놨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니. 어머 웬일이니. 야 훈이 엄마야 나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아니.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우 걱정되고. 할부도 안 끝났었단 말이야. 야 너무 잘 됐다. 너는 어쩜 그런 보험을 들 생각을 했니? 너 진짜 똑똑하다 똑똑해. 훈이 엄마 내가 인정한다. 똑띠. 어?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이 활용 방법 및 가입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가입 요령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라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특약의 종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보험가입자 본인만 보장이 되고, 자녀 일상생활 책임 특약은 보험가입자 본인과 자녀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보험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준비할 때는 범위가 가장 넓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갱신형, 비갱신형 잘 따져보고 가입하라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3년 갱신형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몇몇 특정 보험사나 특정 상품에서는 이 비갱신형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의 갱신형 특약을 준비할지 비갱신형 특약을 준비할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걸어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고가의 TV나 인테리어를 파손시킨 경우, 걸어가다가 우연하게 이 상대방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 경우 등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실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건이나 물품 이외에도 우연한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나 자기부담금 비율, 자세한 보상 과정 등은 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톡톡본 보고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톡톡 보험 설계가 방송됩니다. 보험,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전문가한테 무료 진단 받으니까 보험료가 그새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FMS의 전문가들이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추천해드립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이 서너 개 있었던 거죠. 싹 정리했습니다. 중복 보장을 싹 없애드리고 남는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도록 도와드립니다. 낸 돈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어요. 적금 든 기분이죠. 갱신 때마다 매번 오르는 보험료 그냥 두지 마시고요. 평생 안 오르는 걸로 즉시 바꿔드립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10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이론 한 장 남김없이 다 타게 해드립니다.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아낀 보험료는 노후에 대비하세요. 보험,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이상벽의 무료보험 진단.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벽 무료 보험 진단. 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 올케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꼭 무료 진단 꼭
받으십시오. 네, 톡톡 보험 설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보험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신 분들 계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분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직접 전화 주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47살 주부인데요.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된 거는 저희 가족보험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가족들 보험 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먼저 봤더니 이 시청자님 보험은 일단 CI 보험이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제가 보험 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자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송에서 그 CI 보험 있잖아요. 그 CI 보험이 보험금을 탈 때는 말썽도 많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보험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혹시 제 것도 그런 거랑 똑같은 CI 보험인지 걱정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제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시청자님, 저희가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CI 보험의 정의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CI 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의 기본 기능은 바로 사망보험금이잖아요. 이 사망보험금을 언젠가 받게 될 이 사망보험금을 혹시라도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겨서 드리겠다. 바로 이 개념이 CI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뭐 암이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급성심근경색 같은 질병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다 중대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의 정도와 보험회사에서 규정해 놓은 중대한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바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대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험사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 건가요? 네, 이 CI 보험이라는 건 생명보험사의 여러 형태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대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암에 대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암의 악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뭐 종양의 크기가 1.5mm 이상 침륜의 상태가 되었었을 때 암으로 판정받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CI 보험에서. 그런데 CI 보험 같은 경우 일반암 같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판례가 되어 있어요. 일반암으로 90%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갑상선암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대한 뇌졸중은요, 뇌졸중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보통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어야 중대한 뇌졸중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중대한 심근경색은요, 일반적인 진단에서 약관상에 근거하는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진료 기록상에 일단 흉통이 이제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심전도의 변화와 그리고 심근 효소의 새로운 상승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이제 갖춰야 하는데 시청자님 말이 좀 어렵죠. 네. 아무튼 이렇게 CI 보험은요, 단서 조항이 많고 또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분쟁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보험료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데 분쟁이 많다고 하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럼 앞으로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 보험부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 먼저 시청자님 증권을 보면 20년 납 월 보험료 30만 원 내고 계신데요. 여기서 주 계약이라고 해서 사망 보장금으로 내는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사망 보장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외 특약들로 해서 CI 추가 보장 특약, 수술비, 입원비 특약, 각종 재해 보장 특약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도 3년마다 갱신되는 갱신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년마다 갱신이요? 네. 시청자님 그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 갱신형이면 앞으로 보험료가 생각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솔루션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증권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제3보험기간 이런 말이 있는데 전문가님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요 CI 보험은 약간 좀 특이한 상품이에요. 보통은 1보험 기간과 2보험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1보험 기간 동안에만 CI 진단비가 나가고 2보험 기간부터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CI 보험이 대부분인데 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CI 보험은 이게 3개의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보험 기간은 60세까지인데 60세까지 혹시라도 CI 보험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입 금액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이 나가게 되고요. 60세부터 80세까지가 2보험 기간입니다. 이 2보험 기간 동안에는 주계약의 80%인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80세 이후가 3보험 기간인데 이때부터는 주계약 1억 원 100%를 CI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지급해 드리겠다라는 게 바로 지금 가입해 놓은 CI 보험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의 지급 형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고민해 보면 나중에 점점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보험금 자체를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들도 전체적으로 다 갱신이고 주계약에서 진단비 받는 것조차도 힘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네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저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건 별로인 것 같고요. 보험금을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갱신형 아니고 비갱신형 보험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조금 제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진단자금, 그래서 암 진단자금 4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암 진단은 일반 암 진단 자금 말하고요. 유사암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를 이제 혼합을 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심장 쪽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해서 2천만 원. 그 외에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관련해서 수술비, 그리고 일반 입원비, 그리고 상해 쪽 담보까지 구성을 해서 납기는 20년 납부를 하시고요. 만기는 100세 만기, 그리고 무해지 상품으로 조금 추천을 드려서 월 보험료 20만 원 정도로 해서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20년 동안 쭉 같은 금액 내면 되는 거고, 중대한 같이 까다로운 단서 없이, 그러니까 일단 병을 진단받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납입하시고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이제 47세시니까 67세부터 100세까지는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좀 전에 걱정하셨던 것처럼 중대하냐 안 중대하냐, 나중에 뭐 장애가 남았냐 안 남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질병과 관련해서 진단 코드를 받게 되시면, 질병 코드를 받으시면 진단비가 나가고, 그리고 또 해당되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간단한
간단하게 진단만 받으시고 수술만 하시더라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는 플랜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20살 된 제 아들 보험도 좀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15살 지나고 아는 분이 오셔갖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성인 보험으로 빨리 가입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하나 해주기는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CI 보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비가 고액암이었을 때 1억,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3대 진단비라 해가지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암과 같이 보장을 하는 상품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봤었을 때는 고액암이었을 때 1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암이었을 때는 50%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남녀 생식기암, 즉 유사암보다는 조금 더 앞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 20%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를 지급받다 보니 금액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대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상해담보 특약들 같은 경우가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요, 뇌와 심장에서 차지하는 그 발생 비율이 10% 내외로 좀 범위가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에는요, 질병 후유장이 80% 이상 되었을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80% 이상이라면 거의 식물인간 이제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아주 심각한 후유장애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요, 3%부터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시기를 꼭 권유드리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보장 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성비가 좋은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한도를 높게 설정해도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 보험은 진짜 타이밍이 제때 제대로 점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드님 보험 나이가 지금 20세이기 때문에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약들을 구성하실 때는요, 암 진단금 7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3천만 원, 뇌혈관 진단금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금 한 5천만 원, 그리고 3%부터 질병 후유 장애를 5천만 원, 그 외에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 담보 이렇게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상품을 좀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드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도 없고 100세까지 빵빵하게 진단 자금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혹여나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진단 자금이 줄이기보다는 이제 보험 납기 기간을 조금 늘려서 이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들 보험을 그렇게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럼 제 보험과 아들 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까지 소개받고 싶은데 다시 전문가분이 혹시 상담 전화 주시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자주 보신 티가 납니다. 네, 맞아요. 전화 끊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잘 마무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올해 60세고요. 작은 식품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옛날에 언니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보험 많이 가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별로 필요 없고 돈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딱 계약하고 몇 개 새로 가입했는데 그게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전화했거든요. 아, 네. 일단 꼼꼼하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입해 놓으신 보험 종류가 몇 개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2006년에 가입하신 10년 갱신형 보험이 2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2013년에도 10년 갱신형 보험 1건, 또 그리고 80세 만기 보험 또 1건 가지고 계시고, 2016년에 10년 갱신 보험을 또 2건을 가입하셨고, 2017년에도 10년 갱신형 보험 또 1건 또 가입하셨고. 뭐가 많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에 10년 갱신형 보험을 8건을 가입하셔서 8건이요? 네. 총 15건으로 보험료가 69만 7천 원 정도 내고 계시니까 새로 몇 개 가입하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아니 2019년에만 8개를 가입하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네. 총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 건가요? 네, 69만 7천 원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네. 예. 저 보험이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저렴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막 전화로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전화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적은 금액인 것 같지만 가입하시다 보면 상품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보면 근데 큰 금액을 납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단 가입한 보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2006년도에 가입하신 그 보험은 보험료가 13,700원이고 10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300만 원, 특정 질병 입원비 6만 원, 그리고 질병 장기 입원 3만 원 나오는 이렇게 보험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협심증이나 스텐트 삽입술 하면 수술비가 300만 원이 정도 나오고 입원을 하면 한 4일부터 6만 원 정도 나오는 이렇게 보험입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주변 친구들 보면 심장에 스텐트 박았을 때 보험사에서 1,000만 원 넘게 받았다던데 제 보험은 그런 혜택 없나요? 네,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그 보험 중에는요, 2대 진단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여서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요, 2016년도에 가입하신 보험 또한 10년 갱신이고요. 여기에 담보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이 진단금이 3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료가 37,950원 정도 됩니다. 이 두 담보는요, 사실 10명 중 1명 정도 이제 진단을 받는 담보로서 이 담보로는 협심증이나 뇌경색 같은 것들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보내주신 증권 중에 보면 10년 갱신료로 해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있을 때 4일째부터 입원비가 2만 원 나오고요.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했을 때 1호종 수술비라고 해서 나오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 보험으로 월 보험료가 7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건 2031년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인데 운전자 실손 담보랑 각종 이제 상해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립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과하게 나가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이 월 보험료만 69만 7천 원 내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프게 됐을 때 받을 보험금에 비하면 너무 과한 돈인 것 같아요. 이제 보험료라는 게 병원에 가지 않아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면 진짜 아깝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작 병원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 보시게 되면 좀 더 해놓을 걸 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되고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게 이 보험인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좀 가지고 계신 보험을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2017년에 20년나 20년 만기로 상해보험도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그 전해 2016년에 가입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상품을 또 중복으로 가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으로 지금 같은 상품을 여러 개를 지금 가입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019년도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 8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보험료만 총 43만 원 보험료를 내고 계셔요. 2019년도에 이렇게 8건의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게 사실은 그때 집사람이랑 그때 보험 문제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뒀던 보험을 제가 싹 다 해약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보험 들지 말아야지 막 이랬는데
막상 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알아서 이것저것 든다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가입한 이제 보험들을 살펴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비 나오는 보험이 중복되면서 2개고 입원비 보험도 또 중복되면서 2개, 치매 보험이 2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진단금이라고 해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이 보험료가 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보험을 가입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건 저기 독장이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아이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이 진단금도 많이 주고 보험료도 안 오른다고 하던데. 이 보험이 이제 보험료가 아예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2019년도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은 보장을 받고요. 시청자님 보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면 다시 갱신해서 오르는 보험료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보험을 이제 그만두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제가 보험료 내는 게 뭐 그렇게 부담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같은 돈 내고 보험 혜택도 더 좋고 보험료도 앞으로 안 오르고 그런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수술비와 입원 일당 나오는 보험 몇 가지는 좀 유지하시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2019년에 가입하신 8건 중에서 암보험은 그대로 좀 놔두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과도한 보험료가 적립보험료 들어가 있는 것들이랑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가지고 수술비 플랜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뭐 5대 기간 수술비라던가 2대 질병 수술비, 여러 가지 종수술비 이런 것들 좀 정리하셔서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8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운전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운전자 특약에다가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을 잘 구성하셔도 보험료는 29,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이 좀 안 넘는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 거기에 2대 질환 수술비라던가 이런 것들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지금 납입하시고 계시는 보험료보다 한 8만 원 정도는 좀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들 정리하시고 오히려 진단비나 범위가 넓은 진단비들이나 수술비들은 좀 더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90세까지 보장은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내분하고 안 싸우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홧김에 해지하시는 일도 없으실 것 같다 생각이 그러게요. 네.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보험료도 더 줄어들고 혜택도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보험 때문에 집사람이랑 계속 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술도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고, 네. 네, 집사람도 뭐 이 정도는 좋아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신 겁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요 든든한 보험으로 건강하게 술은 좀 줄이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상품 가입 관련한 상담은요 방송 끝나고 전문가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꼼꼼하게 상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내 보험에서는 과한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부족한 보장 찾아보시는 분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설계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